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진행형임을 보여줬습니다.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지요. 이 때문에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윤한 갈등을 빌미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총리의 갈등이 다시 소환됐습니다.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의대 정원 증원 및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보여온 한 대표와의 갈등을 묻자 이에 대한 답변 중 나온 말입니다. 윤 대통령은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면서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,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의 답변은 외형적으로는 한 대표와의 확전을 자제하는 것으로 비쳤습니다.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번도 한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윤 대통령이 당과 수시로 소통한다며 거론한 대상에도 한 대표는 빠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. 이는 3개월 전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. 당시 기자회견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절하며 윤한 갈등이 불거지던 시점에 열렸습니다. 당시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 저는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.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.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를 거론하진 않으면서도 한 대표가 주장하는 순직 해병 제3자 특검법안이나 2026년도 의대 정원 유예 주장을 분명하게 반박한 것도 윤한 갈등에 대한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. 이런 상황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YS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다시 입에 오르내렸습니다.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늘 애증의 관계이지만 YS와 이회창만큼 충돌을 많이 한 관계는 찾기 어렵습니다. 지금 같은 윤한 갈등이 이어진다면 YS와 이회창과 같은 길을 거둘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이회창은 1989년 대법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했습니다. 그는 국회의원 재선거 때 여야 후보 전원을 불법 선거 혐의로 고발하고 노태우 대통령과 여야 총재들에게까지 경고를 줬습니다. 선거 뒤에는 부정선거 풍토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선관위원장직을 던졌습니다. 대쪽 판사의 상징이 된 그는 김영삼 정부의 감사원장에 이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. 그러나 127일 만에 사퇴하고 신한국당 대표로 영입됐습니다. 이회창 신드롬을 등에 업고 정계에 입문한 것이지요.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당대표로 있는 지금까지의 정치 입문 과정에서 열렬 지지층이 있다는 것은 이회창과 비슷합니다. 대통령 가족 문제로 현재 권력과 충돌을 빚은 것도 같습니다. 이 전 총재는 YS 차남 현철 씨의 정계 진출을 거부해 YS의 미움을 샀습니다.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명품 100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듣기 불편한 입장을 밝힌 게 윤한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. 당초 30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습니다.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윤한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.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주재한 오찬 자리에 한 대표가 건강을 이유로 불참한 데 이어 두 사람의 만남이 두 번째로 연기된 것입니다.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이회창은 대선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. 한 대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. 정치권에서 나도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현직 대통령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특정인을 떨어지게 할 수는 있다. 한 대표가 새겨들여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.